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뭘 느끼셨습니까? 기뻤습니까? 설렜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를 버티셨습니까? 감정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생활연구소 김 박사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않기 위해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철학적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존재적 생동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각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삶의 체험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사라지면 시간은 흐르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감정은 멈춰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라는 생각만 드는 날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 감각이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선택, 새로운 나다움이 없으며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기분을 잃습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변화는 더 깊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이대로 괜찮다는 믿음 속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장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지적 경직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방식이 굳어져서 새로운 선택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심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직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창피하잖아?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거. 그냥 지금처럼만 살다 가면 되지. 여러분, 그 말 정말 진심이신가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중 나는 지금 삶이 참 좋다고 말한 분들, 그분들은 작든 크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락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요. 하지만 그 그럭저럭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대화 한마디 없이 흘러간 날이 한다. 기대는 법을 잊어버린 시간이 몇 년. 식탁 위 반찬 수가 줄어드는 저녁 식사. 그리고 TV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는 집. 그건 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감정을 마비시킨 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리적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삶 자체가 작아지는 과정.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변화해야 하는가? 이 시기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젊을 땐 사회의 틀에 맞춰 살아야 했고 중년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전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삶마저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노년의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이 멈추지 않도록 가기 위해서. 사람은 멈춰 있을 때 편안한 것 같지만 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인간관계도 서서히 끊어집니다. 정체된 삶은 자기 존엄감부터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익숙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을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 박사의 조언입니다. 첫째, 내 안의 욕망을 솔직히 적어보십시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시도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미뤄뒀던 것들. 그 목록이 곧 당신의 남은 인생 지도가 됩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생각 정리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다시 주는 과정입니다. 둘째, 혼자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의식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해보고 싶었다는 마음 자체를 따라가야 합니다. 변화는 혼자 시작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혼자 시작한 변화만이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단 10분이라도 새로움을 시도하십시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동네 골목을 걸어보는 것, 도서관에서 제목만 보고 책 한 권을 집어보는 것, 온라인 강좌 하나를 신청해보는 것. 이건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삶의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틈 하나가 당신 삶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경기도 평택 박정환 씨 올해로 69세. 현장에서 40년 넘게 일한 건설 노동자. 고된 몸을 이끌고도 늘 말없이 견뎌낸 사랑.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참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인생. 은퇴 후에도 한동안은 바쁘셨습니다. 경비일도 해보고 조카네 가게 일도 거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길고 조용해졌고 의미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후배, 유튜브를 한다며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님도 나와요. 옛날 얘기 좀 해줘요. 정환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무슨 유튜브냐. 늙은이가 뭘 한다고.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환 씨는 오랜만에 작업실 구석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손때 묻은 망치를 손에 쥐는 순간 잊고 지냈던 살아있는 느낌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동네 목공 공방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더라고요. 근데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는 지역 복지관에서 청년 대상 수공예 수업의 보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웃으며 일하고 나무를 깎고 삶을 만집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건 이제야 꺼내서 쓰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환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 손끝이 살아있어요. 그게 나를 살리고 있어요.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코멘트입니다. 박정환 씨처럼 과거의 말을 다시 만나는 일은 노년기 심리에서 아주 중요한 회복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아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나는 아직도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이 두 가지는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했을 때 비로소 되살아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명자 씨 74세.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해외에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엄마와 아내로 살았던 사람. 이명자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뒷전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찬을 조금 하고 오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다 잠들고 저녁엔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 옆 전봇대에 붙던 작은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기 이야기 글쓰기 40명의 인생 한 권의 책. 그 앞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쓴 짧은 글이 동네 주간지에 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나를 표현하는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수업 전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뭘 써요? 글도 잘 못 쓰는데. 그런 그녀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접어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명자 씨는 울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주 한 편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녀온 진해 벚꽃길, 아이 키우다 혼자 울던 밤, 가슴에만 품고 살아야 했던 작고 조용한 꿈들. 글을 쓸 때면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면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명자 씨는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명자 씨처럼 자기 표현을 다시 꺼내는 과정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재확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되찾는 일. 이 감각은 삶의 온기를 다시 몸에 들이는 행위입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랫동안 침묵했던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 것. 김 박사의 마지막 조언.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않기 위해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아무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던 감정은 몸을 아프게 만들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은 건 그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삶을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그래야만 합니다.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쓰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비로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첫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